아침 한개입니다.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불리우는 AN2 콜트 복엽기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관측이 2022년 3월 2일 해외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1947년에 개발이 되어서 70년이 넘는 항공기가 현대전에 이제 투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2 콜트는 북한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실전에서 운용을 하려는 의도가 관측이 되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 사안이라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우선 이러한 관측을 제기한 곳은 미국 공화당 소속의 상원 의원인 마코 루비오가 2022년 3월 2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AN2 콜트 42대를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배치를 했으며 현재 전투기를 약 300% 이상 증강 배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AN2 콜트를 무인기 드론으로 개조를 했으며 이를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방공망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유인기 디코이로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되어서 더 에이비에이셔니스트라고 하는 웹진은 2022년 3월 2일자 기사를 통해서 디펜스 블로그의 편집장인 딜런 말리아소프가 2022년 2월 7일 게시한 동영상과 2022년 2월 28일 상업위성인 맥서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러한 보도와 관측을 기반으로 러시아가 AN2를 배치한 상황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디 에이비에이셔니스트가 공개한 2월 28일자 위성사진을 분석을 해보면 러시아가 AN2를 배치한 곳은 브리안스크주에 있는 세수차 공군기지입니다. 이곳은 냉전 시절에 Tu-16 전략 폭격기가 배치되어 있었고 지금은 제61 항공군으로 불리우다가 2009년 편제가 변경이 되면서 러시아군 최고사령부 직할인 군항공수송사령부로 변경이 된 수송부대인 1개 항공연대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연대는 일류신 76과 안토노프 124를 운용을 하는 제566 항공수송연대입니다. 러시아 공군 이하가 아니라 최고사령부 직할부대가 주둔하는 기지에 AN2를 배치했다는 점이 조금 특이합니다. 우크라이나 인근에는 로토프 온돈이나 노보체르카스크, 그다음에 부트클라노프카, 벨고로트, 보로네슈 등의 여러 곳에 비행장이 산재해 있는데 AN2의 항속거리가 850km임을 감안해서 세슈차에 배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촬영된 구글 어스로도 이 공군기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2월 28일 맥서 위성 사진을 보면 총 32대의 AN2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 상원 의원은 총 42대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아마 10여 대는 비행 중이거나 경납고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AN2를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라는 전술을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21세기에 AN2라는 것이 이상하긴 하지만 러시아가 투입한 AN2는 무인기로 개조된 기체입니다. AN2 순항 속도가 시속 190km일 정도이기 때문에 방공 레이더 상의 비행 편대와 고도 및 속도를 헬기나 무인 공격기처럼 나타나도록 구성하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반응을 하도록 유도한 후에 방공 자산을 타격해서 제압을 하겠다라는 것이 러시아의 전술입니다.
이 방법은 사실 2020년 9월 27일부터 2020년 11월 10일 사이에 발생을 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의 분쟁인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를 상대로 처음 사용했던 전술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 전술을 통해 아르메니아의 방공망을 완전히 제압을 했고, 이후 제공권을 장악을 한 아제르바이잔이 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했었는데, 아제르바이잔의 전술을 러시아가 채택하여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것이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AN2를 세슈차에 배치한 이유를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AN2의 항속거리는 약 850km입니다. 세슈차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까지는 직선거리가 411km입니다. 따라서 키예프 인근에 배치가 된 우크라이나 대공 방어 시스템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마코 루비오 미 상원 의원의 주장이 합리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이 구형 항공기인 AN2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새로 생산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AN2는 수많은 파상형과 개량형이 있지만 생산국은 구소련과 지금의 우크라이나인 안토노프사, 그다음에 폴란드, 중국뿐입니다. 현재 군용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수송용으로 아주 극소량만 보유를 하고 있고, 북한이 한 330대 정도를 보유 운영을 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2012년까지 난창 Y5와 수자장 Y5 등으로 총 1300여 대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AN2를 최소 42대를 무인기로 개조를 한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자체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자를 이제 보유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회의적이지만 이 정도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과 북한, 그리고 기체를 다 퇴역을 시킨 터키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우리의 국가 안보에 주는 시사점은, 러시아가 무인기로 개조를 한 AN2를 실제로 투입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의 사례를 참고를 해본다면 실전 투입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총 330여 대의 AN2를 보유하고 자체적으로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북한 역시 AN2를 무인기로 개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AN2나 미그-15와 같은 구형 항공기를 비웃을 것이 아니라, 북한이 만약 AN2나 미그-15 등을 무인 항공기로 개조를 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